선생님, 이번에 개혁신당 공동선대위원장을 네. 맡으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네. 어떻게 그렇게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게 되신 건지. 뭐 선거가 벌어지게 되면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도와줘야 하나의 후보가 이제 그 당선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인데, 저는 뭐 이준석 의원이랑 개인적으로 오랜 인연이 있으니까, 네. 예, 개인적으로는 뭐 또 한때나마 잠시 제가 사위로 삼으려는 욕심도 있었고, 정말요? 딸이 미국에서 공부하지 않고 아마 한국에 살았다 그러면 한번 만나긴 해줬을 것 같은데 워낙 멀리 떨어져 네. 있으니까 웃고 말 안 듣던 이제 그런 에피소드 있는데 저는 좋은 정치인이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제는 너무 늙었다. 인구 구조만 늙은 게 아니라 사람들 사고도 너무 늙어간다.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 사회가 너무 빨리 조로 현상이 빠지는 것 같다. 네. 그래서 좀 젊어지려고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뭐 40도 젊지도 않아요. 예, 이준석 후보도 한 5년 지나면 노안 와요. 그러니까 좀 사회가 바뀌게 젊게 네. 되려고 그러면 젊은 후보가 돼야 된다. 그래서 내가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손 들고 들어갔었어요. 네. 예, 그래서 아무 이제 그쪽에서는 뭐 도와주면 고맙다고 그래서 이제 가게 됐죠. 네. 지금 뭐 어쨌든 이준석 대표라고 그래요. 후보가 네. 그 지지율이 그래도 예상보다는 좀 많이 나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 대구에서도 뭐 꽤 나오죠. 10% 이상 나오고. 예, 그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이제 우리 같은 또래 볼 때는 사이나 뭐 아들 뻘 되니까 이제 이렇게 어리게 보지만, 예. 그 부모 마음은 다 그렇죠. 우리 엄마가 88이거든요. 네. 나한테 전화하면 항상 그래요. 밥은 못 나. 예. 그게 부모 마음인 거죠. 근데 그 얘기 들으면 웃지만 네. 밥 먹고 다니죠. 그리고 잘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준석 후보가 드디어 이제 자기의 실력을 대중들에게 보일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예. 그래서 그걸 보면 그 진정성을 보면 나이 드신 분들 마음이 그럴 것 같아요. 야, 일꾼 부려먹긴 딱 좋다. 대통령을 모시는 게 아니라 대통령을 부려먹는다는 개념으로는 이준석 후보만 하는 사람이 없다. 예. 그러니까 저는 뭐 대통령은 일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약간 우리나라의 그런 뭐 아직 유교적인 그런 관습이라고 해야 되나? 네. 뭔가 대통령을 약간 왕처럼 생각하는 그런 게 아직까지도 좀 있는 것 그 같아요. 옛날에 오랫동안 교육을 그렇게 받았으니까 충효를 교육을 받았는데 감히 나이 많은 대통령을 우리가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대통령은 내가 부려먹는 일꾼인데 일꾼의 가장 앞장서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저는 젊고 똑똑한 놈을 부려먹는 게 내가 편하다는 거죠. 예. 이준석 후보께서는 이제 그 전에 인터뷰를 보니까 아직 뭐 빅텐트나 이렇게 협력할 예. 마음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협력할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자꾸 이제 지금 국힘은 후보를 낼 수 없는 상황이죠. 누가 나와도 뭐 국힘은 대선에서는 무조건 떨어지는 게 정해져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자기들이 후보로 냈던 그 당에서 대통령이 탄핵을 됐는데 탄핵이 소추될 때 국회에서 소추될 때 다수는 다 어디가 있었냐면 자기 당사에 가 있었어요. 네. 저는 들어가서 반대를 하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투표를 통해서 우리는 그래도 탄핵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든 아니면 가서 탄핵을 시키든 의사를 그렇게 표현해야지 당사에 숨어서 얼마나 비겁한 짓이에요. 자, 탄핵이 소추가 됐어. 의결이 돼갖고 헌법재판소에서 재판하는 내내 그게 거의 한 4개월 정도 네. 긴 시간 동안 처신하는 거 보세요. 지금 이제 뭐 당내에서 경선을 한다 그러니까 탄핵은 뭐 잘못된 거다. 예. 그러면 우리나라가 잘못된 결정을 갖고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의 정치는 자기들을 지지하는 세력의 그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얘기는 하지만 옳지 않다는 거예요. 정치인들 그러면 안 돼요. 네. 내가 후보가 되겠다 그러면 자기 대의원들이 설사 그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더라도 불가피한 일이었다. 그러니 받아들여야 된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그딴 짓은 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표를 얻어야 되는데, 그쵸? 탄핵한 건 좀 그래요. 그죠? 이러면서 표나 얻으러 다니는 표를 그렇게 구걸하는 사람들이 과연 리더가 될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아는 국회의원들이 그래요. 그거는 이상론적인 얘기지. 표가 안 나오는데. 그럼 떨어지라고. 안 하면 되잖아요. 선생님 생각하시기에 이준석 후보께서 당선될 가능성이 좀 저는 반반이라고 봅니다. 제가 옛날에 동탄에 선거할 때, 동탄 선거에 처음 내려갈 때 14%로 시작했어요. 네. 내부 조사에서 14%예요. 야, 10% 넘으면 됐다.
그리고 첫 번째 후보가 딱 나가서 이제 그 선거 피켓 들고 운동 시작했을 때 23%였어요. 네. 그리고 처음 공식적으로 중앙 언론사에서 했을 때 24%인가 시작했어요. 물론 뭐 2등, 3등 뭐 독보적으로 민주당이, 그게 원래 민주당이 되는 지역이니까 화성은 뭐 민주당 국회의원이 벌써 뭐 30년 이상 하던데요. 네. 근데 20몇 프로 딱 시작하니까 저희들은 그랬어요. 이긴다. 네. 그래서 왜 그러냐? 유권자들이 국회의원 후보를 본 적이 없어요. 실제로. 네. 근데 저희들은 선거운동하면서 동탄에 있는 모든 시민들을 다 만났어요. 네. 거의 후보가. 그리고 만나서 설명하고 만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불편한 게 뭐냐? 어떻게 하면 나아질 수 있을까? 그리고 다음에 만났을 때는 그때 그 얘기 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공약을 바꿔볼 생각도 있다. 그러면 주민들하고 호흡이 너무 좋죠. 네. 네. 실제로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동탄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고 이번에 뭐 GTX A 노선이 그게 저쪽에 시작해서 A까지 파주에서 시작해서 동산까지 내려오는 거거든요. 네. 네. 제가 그때 웃으면서 제가 선거유세 할 때 한 얘기예요. 다른 데는 몰라도 지방이 소멸한다 해도 동탄 지역의 아파트 값은 오를 겁니다. 왜냐하면 한 명의 정치인이 그 지역구에서 어떤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바뀐다는 거죠. 실제로 그게 제일 올랐어요. 아, 네. 그렇습니까? 네. 파주는 떨어졌는데 동탄은 올랐어요. 네. 네. 그게 우리가 이만큼 사는 거에 대해서 당연하게 얘기하는데 제가 또 동탄에서 선거 유세할 때도 박정희 대통령이 얘기했다가 욕 무지개 먹었어요. 아, 예. 예. 왜냐하면 진영 내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얘기하는 것 자체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터부시해요. 정치인들이. 네. 나는 그러고서 보수라고 얘기하면 잘못됐다. 그래서 그날 이제 유세 끝나고 난 다음에 후보랑 얘기하는데 이준석 후보가 그러더라고요. 한 원장님 생각에 대해서 자기 동의한다. 그러니 한 원장님이 한 얘기에 대해서 시비하지 마라. 대한민국 땅에서 만일에 박정희라는 지도자를 빼고 얘기했을 때 지금의 대한민국의 모습이 그려집니까? 아, 안 되죠. 네.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거짓말이나 가식이에요. 그분이 했던 여러 가지 부정적인 정치적인 얘기도 있지만 그분이 이뤄놓은 산업화나 경제적 실적에 대해서 부인한다. 그거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독재한 거 맞죠? 잘못했어요. 그것도 있지만 그런 추진력이 있었으니까 국가가 이만큼 짧은 시간 안에 산업화도 됐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캠프 내에서는 그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했고 저는 우리가 지금 비록 뭐 이준석 후보가 14% 맥시멈 나온 게 14%더라고요. 네. 이 정도면 뭐 아직 선거 뭐 40일 이상 남았는데 충분하다. 그리고 일정 시점이 지나면 국힘 후보를 이길 거예요. 지금은 국힘은 당 조직이 있으니까 그렇고 우리는 조직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그래서 불리해 보이지만 4월 말 5월 초 5월 첫 번째 주에 아마 공식적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또 나올 거예요. 네. 그때쯤 되면 국힘 후보가 확정되고 난 다음에는 이길 거라고 봐요. 국힘 후보를 앞서고 나면 보수는 완전히 뒤집어지죠. 네. 예. 그러면 뭐 1대1이 된다 그러면 반반이죠. 해볼 만하죠. 근데 저도 약간 좀 뭐 지긋지긋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좀 바꾸고 싶고 뭐 의사들을 뭐 처단하겠다던 뭐 그 당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 뭔가 좀 바뀌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확실히 이준석 후보가 그런 좀 젊은 뭔가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은 확실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우리가 선거 캠프에서 일을 하잖아요. 네. 후보가 별로 간섭 안 해요. 그리고 논란의 여지가 돼서 이거는 정말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난상 토론이 벌어져도 듣고 있어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조율을 해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통일을 이제 왜냐하면 각자 영역에서 달리 얘기를 해야 되니까 네. 할 때 그때 요거까지만 우리가 꼭 통일을 하자. 나머지는 각자 상황에 맞게 변형시켜서 얘기하셔도 좋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예, 워딩이 똑같지 않아요. 근데 결론을 보면 대한민국이 잘 되는 방향이에요. 네. 예, 결국은 보면 의사 문제에 대해서도 이 의료 대란이 벌어졌을 때부터도 아마 이준석 후보나 개혁신당은 끊임없이 얘기해서 잘못된 거다. 아, 그렇죠. 그때 국민들이 80%가 윤석열 대통령을 그 의료 뭐 2,000명 늘리는 거 찬성할 때도 네, 다 반대했어요.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국민들한테 표를 넣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틀린 건 틀렸다고 얘기를 해요. 네. 예. 지금은 뭐 똑같은 얘기하죠. 학생은 수업은 좀 듣자. 그러니까 근데 그게 같은 얘기해도 상황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이 칭송했다가도 또 욕하기도 하고. 근데 그게 국가가 가야 될 방향이니까. 예. 의사들이 지금 학생들 마음이야 뭐 그 상처받은
마음에 제가 그때 여러분들 수업 다시 들으셔야 됩니다. 얘기했을 때는 상처난 데다가 제가 이제 그 베타딘 소독하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화가 났겠죠. 그러나 뭐 지나고 나면 저는 학생들한테 들었던 비난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아요. 수업은 들어야 됩니다. 똑같은 얘기가 이 정치권에서도 당장은 표가 되는 얘기 같지만 국가적으로 손실을 주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당장은 막 쓴소리 같지만 지나고 나면 그게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두 가지만 비유를 해드릴게요. 박정희 대통령 때 일본에서 우리가 받았던 자금이 5억 8천만 달러의 그 독립 축하 기념이었어요. 일본 사람들도 우리한테 돈 주기가 싫은 거예요. 네. 자기들이 식민지를 삼았는데 왜 돈을 줘야 돼?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식민지가 독립했다 그래갖고 독립 축하금 주는 나라 식민지 종주국이 없어요. 근데 왜 줬냐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을 압력을 넣은 거예요. 우리도 전쟁에 참전을 못해서 그렇지 우리 독립군, 광복군 일본에서 중국에서 싸우고 다 만주에서 싸웠다. 하얼빈에서 싸우고 다 싸웠는데 우리가 식민지 국가여서 그 전쟁 선언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너네들 필리핀은 너네들 식민지 아니었냐 이거 미국에. 근데 필리핀한테는 너네들이 참전을 한 걸로 인정해가지고 돈을 주지 않았냐 이런 논리가 끊임없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때 협상했던 게 뭐냐면 5억 8천만 달러가 필리핀이 받은 돈하고 동일한 액수예요. 아, 예. 그걸로 이제 우리가 이제 경제개발 미천원을 삼는데 그 돈을 줄 때도 일본 사람들이 한테 돈 줄 때 조건이 농지 개량 사업하고 댐 만들고 뭐 기본적인 도로공사도 별로 쓰지 못하게 했어요. 주로 농업 개발에 쓰게 만들었어요. 그거를 온갖 로비를 통해 가지고 경부고속도로 만들고 포항제철 만든 거예요. 몰빵한 거예요. 네. 그럴 때 얼마나 야당에서 반대한지 알아요? 아, 예. 우리 선조들이 흘린 피해 땀을 받은 돈을 왜 공장 짓고 왜 도로 닦냐 이거 나눠줘야지. 예, 나눠줬으면 지금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산업화가 가능했겠냐고. 조선소가 가능하고 자동차 공장이 가능하냐고요. 예, 그 일을 했어요. 자, 당장은 요구도 먹었지만 국가 백년대계는 옳은 일을 하신 거예요. 예, 반대로 지금 모당 후보는 25만 원씩 나눠준다는 거예요. 아, 당장 표로 나오지. 25만 원씩 주는데 지난번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는 가구당 100만 원 줘서 그냥 국회를 썰어 먹었잖아요. 돈 주면 누구나 좋아요. 공짜인데. 그러고 나면 십몇 조가 돈이 그냥 풀려요. 그냥 앉아서 물가 올라요. 네, 그렇죠. 네. 그게 사실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되는 건데 그 돈을 풀어주면은 돈이 12조가 예를 들어서 뭐 십몇 조가 풀려요. 그 돈이 돌고 돌아서 어디에 제일 많이 갈 것 같아요? 자산을 가진 사람. 네, 그렇죠. 네. 주식 시장에 주식을 가진 사람. 다 부자예요. 한 바퀴 돌고 나면 다 글로 가요. 예, 그렇죠. 결국 뭐 통화량이 늘어나면은 자산이 올라가는 거니까. 예. 그런 기본적인 얘기를 하면서 그 돈은 그렇게 하면 반대합니다. 그러면 표가 나올 거예요. 줄겠죠. 그러나 개혁신당은 그런 소리 안 하죠.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설명하고 설득하는 거죠.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그렇게 해야지. 제가 우리 손주놈 꼬시듯이 아이스크림 주면서 야, 일로 와. 이거 내가 정말 2살짜리 내 손주니까 내가 그렇게 꼬시지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선거 그 활동도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고 네. 또 이준석 후보께서도 뭐 그렇게 하고 계신 것 같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선생님 생각하시 어느 분이 되실 것 같으세요, 후보가? 관심은 없어요. 아, 그런데 일반적으로 예측하건대 네. 김문수 후보가 제일 유력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 경선룰이 바뀌지 않아서 50대 50이니까 네. 당원은 50%, 그다음에 당 밖에 일반 국민 여론 50%. 일반 국민 여론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좀 빠지긴 하겠지만 어찌됐든 전 국민의 한 30% 정도는 탄핵에 반대를 했어요. 네. 예. 그 반대한 사람의 전부 다가 국힘 대의원이에요. 네. 그러면 50대 50이면 국힘 대의원 50%가 누구를 지지할까요? 김문수 후보 지지할 거고, 그다음 여론조사에서도 최소한 30%는 확보할 거예요. 네. 그럼 뭐 80% 이상 김문수 후보가 독식하지 않을까? 네. 라는 게 제 생각인데, 워낙 정치 공학에 능한 사람들이라서 대의원들을 국회의원들이 주문다 그러죠. 만진다 그러죠. 네. 예, 그러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예. 이준석 후보님 인터뷰를 보니까 안철수 의원이 뭐 올라오신다면 뭐 협력할 마음도 있다 뭐 이런 인터뷰도 하셨던 아, 그랬나요? 것 같아요. 예, 예. 모르겠는데 저라도 그 얘기는 할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올라오시긴 어렵겠죠. 모르죠. 내가 국힘이라면 네. 그나마 안철수 후보가 탄핵에 대해서 명확하게 반대를 했고 네, 그 탄핵은 찬성을 했고 불가피하다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지금 같은 그 시대 변화에
그래도 유연하게 변하는 60대는 안철수 후보밖에 없다. 안철수 후보도 아마 저랑 동갑일 거예요. 63, 4시거든요. 네. 60 넘은 사람 중에 AI가 뭔지, 양자 컴퓨터가 뭔지를 물어보면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양자역학의 양자 방정식이 어떻게 되는지, 슈레딩거 방정식이 어떤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사람은 내가 볼 땐 그 중에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겠죠. 선생님, 그럼 개혁신당에서 지금 뭐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정책들이 이미 다 대선이 큰 끝난 다음에 그림들은 다 그려져 그려져 있고요. 있나요?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뭐냐면 네. 이준석 후보가 나이가 원래 딱 40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후보 확정되고 난 다음인가 한번 제가 보자 그랬어요. 웬만하면 뭐 둘이 만나서 밥 먹는 일이 없는데 네. 그날은 내가 좀 보자 그랬어요. 나도 누군가를 열심히 후원하려고 그러고 나가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또 저 친구가 나와서 2,000명 늘린다 그러면 어떡해. 그러면 안 되니까. 네, 그렇죠. 내가 불안했던 몇 가지는 꼭 물어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네. 나도 지금까지 60몇 년을 이 땅에 살면서 그래도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 누구 한번 잘못 도와줬다가 같이 내가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꼭 묻고 싶은 게 있다. 뭐 선거를 도와주는 건 난 최선을 다시 도울 테니까. 그래서 만나서 저녁 먹으면서 그랬어요. 둘이 만났을 때 내가 제일 걱정하는 건 나는 네가 될까봐 무섭다. 될까봐. 덜컥 됐는데 네. 장관 시킬 사람도 없고 총리 시킬 사람도 없어갖고 너 혼자 있으면 어떡하니? 네. 둘이 있을 땐 반말하거든요. 예. 그러니 머릿속에 네가 조각을 한다면 총리부터 장관까지 준비가 다 되냐? 그리고 너 주위에 네가 말을 하면 정략이나 정파를 떠나서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많은 그런 관료들이나 장관들이나 교수님들이나 인맥이 충분하냐? 라고 물어봤어요. 나는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네. 우리 나이가 되면 60이 넘으면 그동안에 술을 마시든 뭐 이렇게 골프를 치든 그런 거 해줄 만한 사람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인맥이 되는데 네. 40이면 너무 어리지 않나는 걱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그런 거 없이 대선에 나오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난 그 말 한마디 듣는 순간 다 준비 다 됐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네. 근데 이제 엊그저께 나와갖고 30대로 뭐 절반을 장관을 채우겠다 그러는데 네. 그거는 정치적 발언이겠지라고 생각해요. 저는 좀 젊은 사람들로 했으면 좋겠는데. 40대, 50대가 제일 좋죠. 30대가 해도 되는 일들, 네. 그 분야에 아주 업적을 남긴 30대가 해도 되는 일들은 있겠지만 30대를 장관을 절반으로 채우지는 않겠죠. 네, 또 뭐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러면 뭐 개혁신당의 그 외에도 뭐 제가 여러 가지 인터뷰를 봤을 때 정말 내용들이 정말 변화를 원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연금 관련해서도 확 이제 바꿔야죠. 예, 다른 당에서는 이렇게 하지 못하는 얘기도 하고 특히 뭐 이렇게 젊은 층에 좀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워딩에 대해서는 저는 그 젊은 층을 위한 연금 개혁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을 위한 연금 개혁이에요. 네. 지금 이제 연금에 대해서 저도 이제 관심이 옛날부터 많았어요. 이 제도는 이러다가 나라 들어먹는다. 네. 의료보험제도 갖고 내가 뭐라는 적이 없어요. 국민연금 이러면 나라 망한다는 얘기를 오래전부터 저는 했어요. 처음에 국민연금이 도입된 게 DJ 때인가 YS 때인가 아마 그 즈음일 거예요. 그때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됐을 때 그 기준이 평균 수명 65세, 70세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설정을 했어요. 뭐 그렇게밖에 네. 안 살았으니까. 네. 그러니까 조금 내도 받는 기간이 짧아요. 63세부터 한 10년 15년 받으면 끝나. 주는 기간이 짧으니까 뭐 20몇 살 때부터 급여 생활해서 60세까지 뭐 한 30년 가까운 돈을 내고 받고 15년 안에 다 돌아가셔요. 설계가 가능하죠. 근데 지금 수명이 우리 의사들이 너무나 진료를 잘해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장수 국가가 됐어요. 그렇죠. 평균 85세를 살아요. 은퇴하고 받는 돈이 20년이 넘어. 네. 그리고 취직은 늦어요. 지금 공부를 더 많이 해가지고. 그러면 자기가 20년 붙고 20년 타간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지금 같은 구도는 무조건 망하거든요. 네. 그럼 망하면 그 돈 누가 낼 거예요? 글쎄요. 세금으로 어떻게 하지 않을까요? 세금은 누가 낼 거냐고. 세금이 하늘에서 내려옵니까? 아니면 땅에서 솟아납니까? 우리는 그런 게 없는 나라예요. 우리는 일해서 벌어서 수익을 남겨서 우리도 세금도 내고 보험도 해야 돼요. 네.
노르웨이 같이 그냥 앞바다를 팠더니 거기서 가스가 터지고 석유가 터져서 인구 500만이 그걸로만 갖고도 몇십 년 나눠 먹을 그런 게 나오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대왕고래 그게 안 나옵니다, 석유. 네. 아, 참. 그러니 대한민국이 존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금 기득권을 가진 분들이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게 본인은 당장 손해인 것 같지만 본인 세대가 손해를 보지 않으면 손해가 아니죠. 너무 많이 받아가니까 내려놓는 거죠. 기득권을 줄이는 거죠. 자식 세대들이 전부 거지가 돼요. 제가 방송에서 이런 얘기 심하게 이런 얘기까지도 했어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하는 얘기는 믿어도 된다. 근데 아버지 세대가 아들 세대에 하는 얘기는 싹 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반론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노년 세대의 부양비가 이제 없어지니까 자녀 세대들이 조금 더 부양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 뭐 이렇게 반론하시죠. 부양비라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연금이 노년 세대가 연금을 못 받으면은 자식이 부양을 해야 된다. 그거죠. 내 자식이 내 부모 챙기는 건요, 그걸 부담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부담은 가정의 형편에 맞게 하지 무조건 세금에서 소득으로 세금 막 뜯어가는 그런 식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자식이 살림이 약해서 부모를 부양 못하면요, 부모가 노동을 합니다. 일을 해요. 무슨 일이든. 지금은 일 안 해도 돈을 정부에서 줘요. 노동 의욕이 없죠. 그런 거를 그런 해괴망측한 말장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개인적으로 내가 부모를 모시는데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부양을 하겠죠. 못 벌면 부모가 같이 해요. 하다못해 구멍가게를 하면 자식이 외부 직원을 고용을 해서 가게를 운영해야 된다고 치면 부모가 나와서 같이 일을 하면 고용소득이, 고용을 안 해도 되니까 가족 사업이 되죠. 네. 지금은 부모들이 뭐 나라에서 주는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얼른 들으면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정말 나쁜 말이에요. 부모에 대한 자식이 개인적으로 가족 간의 유대관계로 봉양하는 것은 기본이에요. 그거는 국민연금이 나와도 해야 될 일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어쨌든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 원장님 앞으로 뭐 계획은 어떻게 저요? 되십니까? 예.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면 네. 예, 이준석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40대 팔팔한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하겠죠. 네. 예, 그러면 편하게 정말 노후를 좀 이렇게 안락하게 보낼 생각입니다. 젊은 사람이 일하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네. 예. 선거 관련해서 지금 뭐 활동도 계속 예, 대선 뭐 때까지. 6월 3일까지는 제가 잠깐 생업을 접더라도 열심히 도와주고, 예. 제가 이제 뭐 여러 분야의 사람을 만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나이가 되면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배운 분들이 많죠. 제가 공부를 한 사람 쪽이니까. 네.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선거가 굉장히 전망이 밝아져요. 대개는 우리 나이 때면 정치 얘기하면 멀리 하거든요. 네. 뭐 저는 공개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제 개혁신당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적극적으로 열심히 뛸 거다. 그러면 전화하면 안 만나야 되는데 왜? 뭐 얼마 좀 도와주면 돼? 이런 분위기예요. 아, 그렇습니까? 너무 좋아요. 이게 와이프는 그러는 거예요. 제발 그런 거 갖고 전화하지 마. 얼마나 싫겠니 받는 사람이. 그래서 아니 내가 싫다고 그런다고 해서 뭐 안 볼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민주당의 고위 간부한테도 전화했어요. 나는 개인적으로 친하거든요. 네. 그래서 야 내가 저기 이준석 후보 캠프에 가 있는데 후원금 좀 보내라 그랬더니 형 얼마 보내면 돼 그래요. 보내줘요. 아, 정말요? 네. 상대당인데 그렇게 네. 보내주나요? 네. 근데 웃으면서 야 그럼 나도 답례는 해야 되니까 이재명 캠프에 좀 보낼까 그랬더니 형 우리는 마감했어 다 찼어 그러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어느 정당을 지지한다 하더라도 네. 그게 정치라는 게 아까 얘기했지 왕 하나 뽑아놓고 모시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죠. 자기가 지금 민주당에 몸을 담고 민주당이 그 집은 3대째 민주당 집이에요. 사업도 하는 집이고. 근데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그래요. 예. 거기는 또 아직 덜 모았죠. 덜 모았죠. 그래서 우리는 좀 덜 모아서 저는 좀 도와줘 그랬더니 내가 이재명 후보만큼은 못 내고 절반만 보내줄게 이래요. 아, 네. 예. 무슨 얘기냐면 잘못하면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네. 아, 그게 좀 건강한 정치라고 해야 되나? 네. 이렇게 언제든지 우리 유권자가 그 후보를 선택을 해야 되는 우리가 더 높은 입장에서 선택을 하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모시고 충성을 하고 배신하면 뭐 배신자고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그 조선시대 교육이 아직까지 완전히 없어지지 않아서 그런데 네. 내가 그런 민주당 지지하는 민주당의 당에 몸을 담그고 있는 네.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도 저는 알거든요. 예, 알니까 전화해서 야 좀 보내줘라, 보태줘라. 왜냐하면 1인당 한도 얘기 있어요. 뭐 많이 못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하고 그러면
이거 저기 뭐야 자기 아들 이름으로 보내겠대. 예.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름이 남으면 곤란하지 않냐. 야 아들 이름으로 보내든 부인 이름으로 보내든 상관없으니까 좀 보내줘 그랬더니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되게 선거를 하는데 그런 과정 중에서 유쾌해요. 네. 그게 좀 뭐랄까 되게 좋은 그 정치 문화라고 해야 되나? 네. 서로 당 지지하는 당과 지지하는 후보가 달라도 그거를 서로 좀 얘기하고 막 서로 뭐 죽일 듯이 뭐 싸우지 않고 그냥 말로써 뭐 설득을 하고 설득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고 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이런 얘기를 말씀하신 하면 너는 정치에 직접 안 뛰어드니까 낭만적으로 얘기하는데 아, 우리가 직접 안 뛰어들었으니까 낭만적으로 그렇죠, 우리끼리 그렇죠. 해도 되죠. 우리는 그 네. 픽을 하는 네. 우리는 그러니까 내가 피겠는 유권자인데. 제가 나가서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고 싸우는 거는 그건 내가 시킨 거니까. 그렇죠. UFC에서 파이트 할 때 보세요. 응원하는 팀이 딱 나눠져 갖고 박수 치고 예. 난리가 나고 피 터지게 싸워. 끝나고 나면 예. 박수하는 거예요. 근데 대신 이제 그 후보들이 명확하게 자기의 비전이나 이런 거는 뭐 이준석 후보는 이제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만 약간 얼버무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자기 입장을. 그게 그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이 내가 어떤 사람을 뽑을지 명확하게 알아야지 그 사람이 나중에 거짓말만 하지 않는다면 그게 그런 유권자도 있고요. 네. 두리뭉실한 걸 좋아하는 유권자도 있어요. 아, 그런가요? 예. 왜 둘이 성향이 다른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같은 의사들은 이공계 공부한 사람들이니까 예. 딱 이렇게 돼야 돼. 네. 이렇게 되는 거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아, 그런가요? 예. 저는 제 생각은 이제 결국 거짓말만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자기 했던 말을 그대로 뭐 여가부를 없애겠다고 한 사람이 여가부를 안 없애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자유민주주의를 자기는 지키겠다 한 사람이 뭐 계엄령을 낸다든지 이런 거는 있으면 안 되겠죠. 거짓말을 한 거니까 결국. 거짓말이라기보다는 네. 제가 볼 때는 건강하지 않은 정신 상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예. 왜냐하면 연배도 있고 그다음에 뭐 과도한 음주도 있고 그러다 보면 순간순간 판단들이 조금씩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짓말을 했다라기보다는 정치인이라는 건 또 말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말을 바꿀 수도 있죠. 네. 근데 그게 의사 이재명을 늘린다. 이런 되지도 않은, 될 수도 없는 이런 황당한 얘기는 도대체가 맑은 정신에 할 수 있는 결정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예. 그런 것들을 보면 건강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정치인도 이렇게 둥글둥글한 사람이 있고 뾰족뾰족한 사람이 있어요. 네. 뭐 이준석 후보는 뾰족뾰족하죠. 네. 그게 왜 저랑 맞겠어요? 이준석 후보가 이렇게 뾰족뾰족하고 저는 이렇게 뾰족뾰족한 사람이 둘이 만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뭐 지나간 얘기니까 유튜브는 이런 얘기 해도 되겠다. 동탄 선거가 끝나고 새벽 1시에 서울 올라왔어요. 저는 개표 딱 보고 난 다음에 승리 선언하고 1시나 1시 반쯤 올라와서 다음 날 또 일요일에 진료를 가야 되니까 올라와서 이겼다 그러니까 우리 만나러 온 텔레비 보다가 친다고 나오는데 아니야 이겼어. 우리는 개표 다 알고 왔어. 왜냐하면 방송보다 한 2시간 빨리 오거든요. 데이터가. 그래서 그리고 이제 다리 뻗고 자는데 아침에 이제 너는 또 6시 7시 일어나서 밥 먹고 출근을 해야 되는데 마누라가 자꾸 이러고 보는 거예요. 저를 밥 해놓고 밥 먹고 있는데 딱 나가는데 묻더라고요. 전화 왔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전화 그랬더니 이준석 후보한테서 당선됐다고 고맙다고 전화 안 왔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나한테 전화할 사람이면 난 선거도 안 도와줘. 정말. 네. 원래 그런 친구도 아니고 그런 거에 네. 대해서 너는 보면 인간적으로 서운할 수 있겠지만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유튜브 켜봐 그랬어요. 네. 그때 새벽 4시에 개표 끝나고 5시부터 동탄은 출근해야 돼 서울로. 그래서 선거하는데 그 앞에 가서 피켓 들고 있더라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감사합니다. 네. 저게 의원이 되면 해야 될 일이지 도와준 사람한테 전화해서 아유 감사해요 원장님 고맙습니다. 내가 그 소리 듣다고 도와준 거 아니다. 네. 네. 저게 정치하는 사람의 태도다. 그러니 그런 얘기 나한테 하지 마 그랬어요. 네. 네. 저는 이준석 후보를 좋아하는 이유가 딱 그런 거예요. 네. 너는 나를 보고 그렇게 부려먹으려고 나한테 지지한 사람이고 나는 그 지지에 부응해서 이렇게 하고 사는 사람이다. 역할이 다른 거죠. 네. 저는 그걸로 충분히 고맙다는 거죠. 네. 이번에 만일에 이준석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네. 아마 강화문에서 한참 동안 이거 들고 있을 겁니다. 네.
일할 수 있게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예, 네. 그렇게 장면을 저도 조금 보고 싶은 마음이 들긴 하네요. 예. 아, 그러면 제가 설득을 잘했네. 한 표 확보했다. 어쨌든 정말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사회가 너무 지금 분열되고, 뭐 물론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지만 그렇죠. 네. 서로 이제 정치적인 입장이 다른 사람들끼리 너무 미워하게 되고, 뭐 테러를 일으킬 정도로 뭐 그렇게. 말도 안 되죠. 예. 그런데 어느 정도는 저희가 그런 유교적인, 뭐 미국도 그러니까 유교적인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런 좀 각박해졌죠. 예, 그런 우리는 그냥 유권자라서 그냥 결국은 픽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뭐 우리 위에 있거나 상전이 아니니까 뭐 충성을 다하거나 그런 개념을 좀 안 가지고 좀 건전한 그런 정치적인 토론도 그러니까 이제 되고. 무슨 말 했을 때 배신자 얘기하면 아, 이분은 정치적 격이 좀 떨어지는 사람이다라고 그러니까. 생각하면 거의 맞아요. 그러니까 배신이 어딨어, 우리 유권자 우리 배신을 했다 뽑는 그러면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저를 배신한 거죠. 아, 그렇죠. 예. 맞습니다. 굳이 따지면 믿고 찍어줬는데 예, 그분이 한 행위가 나를 배신한 거지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왜 배신을 합니까? 예, 그렇게 보는 게 맞죠. 맞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또 저는 배신자라 그러겠다. 어쨌든 이런 건강한 그런 정치 토론 문화가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원장님 이렇게 바쁜 시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앞으로 뭐 마지막 뭐 아니요. 종종 좀 불러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원장님 채널을 이용을 해서 제가 이준수 후보의 선거운동에 도움이 된다면 또 나와서 기꺼이 설명도 할 거고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무조건 찍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들어보자는 얘기예요. 네. 듣고 나면 판단이야. 뭐 커튼 속에 들어가고 나 혼자 찍고 나오는데 무슨 네, 얘기가 그렇죠. 있어요. 다른 얘기를 들어달라. 네. 나랑 생각이 똑같은 사람은 안 들어도 생각이 똑같으니까 상관없죠.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 얘기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듣고 난 다음에 생각이 유연해서 바뀔 수 있으면 바꿔주면 고맙고 안 바꿔주고 좀 더 기다려 볼 거야. 네 말이 맞나면 나 기다려 볼 거야. 그리고 또 자기 좋아하는 후보를 찍어도 좋은데 저는 내가 좋아하는 후보를 찍지 않아요.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찍었어요. 그게 정답이 아닐 때도 많았지만. 네. 그래서 좋다 싫다의 개념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이게 저는 우선이 됐으면 좋겠다. 선거 때. 알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네. 다음에 뭐 또 뵐 수 있도록 네. 그때는 뭐 정치 얘기도 좋지만 뭐 피부 관련이나 아, 피부 얘기는 뭐 네, 언제든지. 네. 한번 만나 뵙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 고맙습니다. 네. 네.